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요. 지난 시간에는요.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요거 했거든요.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 판단하는 거 빨리 머릿속에서 나 이거 되는지 확인. 네. 그리고 얼마나 세게 생기는지 세기 계산하는 거. 이거 되는지 확인. 근데 도선이 하나만 있지 않고 우리 문제 풀어봤잖아요. 도선이 적어도 2개 이상 있을 때 그 주변에서 생기는 합성 자기장 구하는 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거꾸로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것처럼 사실은 거꾸로 자기장을 이용하면 전류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석으로 전기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발전소. 발전소에서는요. 자석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석으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할 건데 그러면 자석을 어떻게 하면 전기가 생겨요? 그냥 자석을 멀쩡한 자석을 이렇게 놓고 있으면 그냥 전기가 생겨요?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야만 그 변화량만큼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 실제로요. 어떤 통에 자기장의 세기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면 여기에 감아놓은 코일에 전류가 흘러가지고요. 그 전류를 이렇게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집에서 쓸 수 있게끔 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꼬마 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꼬마 전구에 불을 켤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자석이 없으면 절대 이 꼬마 전구 불 안 켜집니다. 왜? 여기에 건전지가 없어요. 건전지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잖아요. 건전지가 없으니까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면 건전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석만 있으면 건전지가 자석이 건전지에 있는 전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서 이 도체통 속의 자기장의 세기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자석을 훅 넣었을 때 이 안에 순간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였냐면 10이었다고 치자. 그랬다가 훅 뺐어. 그래서 저 통 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0 됐어. 그 다음에 다시 넣어, 빼, 다시 넣어, 빼. 이거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순간에 자기장의 세기는 10이었다, 0이었다, 10이었다, 0이었다 인데요. 이때 자기장의 변화를 보면 구간별로 변화를 보는 거야. 이 구간의 자기장의 변화는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마이너스 10만큼 있어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구간의 자기장의 변화도 나중에서 처음을 빼니까 10이에요. 이 구간의 변화 마십이고요. 이 구간의 변화 10이고요. 이 구간의 변화가 마이너스 10만큼 생기면서 끊임없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 도선에 유도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그 전류가 흐르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가 싫어서 변하지 않게 하려고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처음에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가 10만큼 주는 거 싫어. 그거 늘리려고 자기장 10 만들 수 있는 전류가 흘러요. 이 얘기예요. 됐어? 두 번째 구간은 자기장이 10만큼 늘어. 이거 싫다니까요. 느는 거 싫어서 스스로 줄이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요. 10만큼의 전류 흘러요. 이 얘기예요. 되겠어? 줄었어? 싫어? 늘릴 거야. 10. 됐어? 늘어났어? 싫어? 줄일 거야. 10. 줄었어? 싫어? 늘릴 거야. 10.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는요. 무조건 자기장이 변해야 전류가 흐르는데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른다. 예를 들어서 엔극을 훅 넣어요. 그러면 이쪽에 엔극이 세진다고요. 그게 싫어요. 됐어? 세지는 거 싫어서 엔극 못 들어오게 미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엔극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 무슨 극 만들어야 돼? N극, S극.
맞아? 그러면 위쪽에 N극이 만들어지는 코일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코일에서는 엄지손가락이 N극 방향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그 순간 흐르는 전류 방향이니까 순간 얘는 이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끔 되어 있고 되겠어? 그 다음에 N극 빼 나간다고요. 그러면 순간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고요. 그거 싫어. 됐어? 그러니까 얘 못 나가게 할 거야. 그럼 못 나가게 하려면 자석을 당겨야 되니까 이쪽 무슨 극 만듭니까? S극, 여기가 무슨 극? N극. 그러면 N극 방향 거꾸로니까 엄지손가락 방향 거꾸로. 그래서 얘 전류가 담아보시면 거꾸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만들어내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석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극의 종류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요. 전류가 서로 반대로 흐르는 전류가 배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를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반대로 흐르는 전류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표현한 것뿐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변하는 거 싫어서 전류를 흐르게 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전류가 흐르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장이 변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다시 말해요. 자석 못 움직이게 하려고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 자석이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미는 방향으로 뭐 힘을 만들려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됐어? 네.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못 들어오게 미는 방향이었고요.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못 나가게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힘을 만들 때는 반드시 전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되겠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자기장이 변하면 그 변화가 싫어서 됐어? 변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여기까지 납득됩니까? 네,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됐어?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뭐 힘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됐어? 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이 힘을 우리 뭐라 그런다? 자기력. 그래서 이 자기력이라는 단어 조금 전에 들었었죠. 언제 들었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연구자석을 놓으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미는 힘 생긴다 그랬죠. 그 힘의 방향 어떻게 결정했어요? 오른손.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면 손가락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 힘 생기는데 이 힘을 자기력이라고 해. 그 힘이 이때도 생기는 겁니다. 이때 생기는 이 자기력 구하는 식 뭐였어요? 이때 생긴 이 자기력 구하는 식 F는 힘센 비라저씨로 계산합니다. 힘센 비라저씨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생기는 자기력의 세기가 힘센 비라저씨만큼 생겨서 만약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예요. 그 다음에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래요. 그리고 그 자기장 안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1m라면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5테슬라, 전류의 세기는 2A, 도선의 길이는 1m. 그래서 이때 도선을 미는 자기력이라는 힘은 10N만큼 생겨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자기력을 배웠는데 자기력 구하는 식은 안 배웠잖아요. 그 자기력의 세기는 힘센 비라저씨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석을 더 센 자석으로 바꿔. 그러면 자기장이 세지잖아요. 그럼 더 큰 힘이 생겨요. 전류의 세기도 더 세게 해요. 그러면 자기력도 세지죠. 또 전류가 흐르는 이 안에 도선의 길이를 더 길게 해요. 그래도 자기력이 세지죠. 근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력을 세게 할 수 있어요. 자기력을 세게 하는 방법은 자기장을 세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하는 방법도 있고 도선의 길이를 길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 얘기해. 시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변화시키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기력의 세기를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둬라.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90도일 때 최대 힘을 만든다. 그럼 90도보다 각도가 작아지면 힘이 점점 작아져요. 그러다가 두 개가 같은 방향이 되면 이때는 힘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동기 기억납니까? 전동기는 자석이 요래 있었어.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노선을 파리채 모양으로 만들었어. 기억나? 그랬을 때 A, B, C, D 전류 이렇게 흘러. 그래서 전류 이렇게 흐를 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찾아 라고 했을 때 A, B에서의 자기력 방향은 전류, 자기다 얘 안쪽으로 밀리는 힘 받아요.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CD에서의 힘 방향은요. 전류, 자기장, 힘. 얘 나오는 방향을 힘 받아요. 요거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한 번도 여기에서의 자기력 방향을 물어보진 않아요. 왜요? 여기 전류 흐르죠. 근데 자기장도 이 방향이죠. 두 개가 무슨 방향이니? 같은 방향이죠. 그럼 힘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 각도가 0도니까. 알겠어? 그래서 자기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이 세 가지 요소에,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자기력의 세기가 결정되는데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바로 여기에도 생긴다. 전자기 유도에도 생긴다. 이 전자기 유도에 생기는 이 힘 방향은요. 굳이 어렵게 이렇게 안 합니다. 전자기 유도할 때 생기는 힘의 방향은요.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만 생겨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올리는 방향, 올라가면 내려가는 방향.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서 생기는 힘의 방향은 무조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밖에 안 생깁니다. 그랬을 때 생기는 힘의 세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때 생기는 힘도 똑같아요. 힘세 비례주시로 생겨요. 이때 생기는 힘의 세기도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힘세 비례주시로 계산하면 되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기장은 여기에 있는 생기는 자기장 이거 드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전류는요. 라고 합니다. 전류는요.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류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만큼 생겨? 이거 아셔야죠. 근데 실제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직접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요. 전류를 흐르게 하면 뭐가 생기는 거니? 전압.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류가 되니? I는 뭐니? R분의 V로요. 그래서 이때 생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전류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일단 전압이 얼마만큼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전압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더 센 전류 흐르게 하려면 방법 늘 다 초딩 때 배웠어요. 여기서 센 전류 흐르게 하려면 방법 호일 가문 개수를 많게 해야 돼요. 호일 가문 수가 많을수록 사실은 전압이 세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문자 N이 바로 호일 가문 수입니다. 호일 가문 수가 많을수록 전압이 세게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전류 세게 흘러서? 자기장을 네. 센 자석 갖다 대면 돼요.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 돼요.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그 자석의 면적을 곱하면 실제 자석의 세기가 돼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자석의 면적을 곱하면 실제 자석의 세기가 된다. 그래서 BA. 그래서 센 자석 갖다 대면 돼요. 이 뜻이에요. 또 빨리 지나가는. 그렇죠. 실제로 자기장의 변화가 크면 되잖아요. 얘 똑같은 자석인데 천천히 움직여서 식다음이 팬됐어. 그럼 변화가 2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전류가 2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체를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변화량이 크면 되죠. 같은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변화가 커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전압을 세게 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런 전압은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생겨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사실은 자기력이라는 이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의 세기가 얼마인지 구하려면 이때 생기는 전류의 세기를 알아야 된다. 그 전류의 세기를 구하기 위해서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알려줍니다. 됐어? 네. 자, 그래서 이때 그 식으로 얼마나 센 전압이 생기는지를 확인하셨으면 그 세기를 저항으로 나눈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게 전류가 된다. 그래서 전류 자리에 얘 집어넣으시면 된다. 됐어? 네. 그러면 얼마나 센 힘이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입니다. 되겠어?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면요. 실제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요. 전압이 생기는 건 맞는데. 그래서 네,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자석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사람들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자석을 가만 놔두고 이 도체통을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똑같은 결과야. 도체통 속에 자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이러니까. 알겠어? 네, 근데 그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떠냐면요. 요즘은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디귿자 도소를 놓습니다. 디귿자 형태의 도소를 놓고 자기장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자기장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곳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금속 막대를 이렇게 놔요. 됐어? 네. 그래놓고 자기장을 변화시킬 건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꼬마 정도야. 지금 이 상태에서 불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안 들어온다니까요. 건전지 없어서. 맞죠? 네. 그러면 전압을 만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자기장,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던 통을 넣었다 뺐다 하던 뭔가를 변화시켜야 돼. 얘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요. 심플하게 여기에 있는 금속 막대를 잡아 당깁니다. 금속 막대를 훅 하고 잡아당겨요. 그것만으로 전류가 생깁니다.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가 생긴다고요. 왜요? 자, 얘를 훅 하고 잡아당기면 사실은 전류는 여기는 안 흐릅니다. 왜? 끊어져 있으니까. 아세요? 실제로 전류는요. 닫힌 도선 여기에만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전압이 없어서 못 흐른 거야. 근데 내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훅 하고 잡아당겨 어느 순간에 얘가 여기까지 왔다고 치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노란색의 위치에 있을 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8개 있었다가 내가 T초만큼 잡아당긴 후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몇 개가 되냐면 16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자기장이 세진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마치 자석을 들이민 거랑 같은 효과. 알겠어? 네. 그래서 이때 자기장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8개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생기니까 그 변화에 의해서 뭐가 흐른다? 유도전류가 흘러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막대기를 당기는 방향으로 전류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대를 당길 때요, 선생님. 유도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정신 차려. 여기 봐. 유도전류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생각해봐. 내가 이거 당기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늘어나지. 그거 좋아 싫어? 싫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걔를 없애려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었죠? 그거 싫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얘가 자기장을 만들면 들어가는 방향과 서로 상쇄돼서 안 늘어난 것처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죠. 그래서 이 도선에는 전류가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 그러니까 이 막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전류는 B에서 A 방향으로 흘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네.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 I는요. 여러분들 아까 가르친 것처럼 유도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가 다시 말해서 뭡니까? RT분의 N 델타 BA만큼 전류가 흘러. 되겠어? 네. 근데 요게 다른 형태로도 표현이 돼. 요거 해보려고요. 실제로 도선을 잡아당겼을 때 생기는 전압이요. 요 모습 말고 다른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사실은 이 자체가 한 번 가면 코일이니까 여기에 1 들어가요. 그러니까 N이 의미가 없어. 맞아? 이 도선 자체가 코일을 한 번 가면 효과니까 N 값이 1이라고. 얘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리고 얘를 잡아당길 때 이 안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는 사실 변하지 않았고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건 자기장에 있는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됐어? 그래서 시간에 따라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기장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데 이때 증가한 면적은요. 이거 잡아당기는 동안 이동한 거리 VT에다가 잡아당길 때 속도가 V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잡아당기는 데 걸리는 시간 T를 곱하면 이동 거리가 나오죠. 그리고 이 도선 안에 있는 이 막대기의 길이를 곱하면 늘어난 면적이 돼요. 되겠어? 그러니까 얘는요. B에다가 면적 변화를 VTL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거를 걸린 시간 T로 나누시면 됐죠? 내 전압을 구하는 새로운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모델링 방식 브라보. 됐어? 브라보가 생겨요. 되겠냐? 그래서 이렇게 막대를 움직일 때 생기는 전압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맨날 외우라고 하는 브라보 콘이 생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요.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를 잡아당길 때 생기는 전압은 마이너스 n의 t의 델타 BA로 안 구한다. 뭘로 구한다? 브라보로 구한다. 그래서 브라보로 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압이니까 이걸 저항으로 나누면 전류된다 그랬잖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생기는 힘을 구할 때 힘은 힘센 B라저씨니까 여기 I 자리에 얘를 여기다가 예쁘게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됐어? 그래서 이때 생기는 힘은 R분의 B제곱 L제곱 V만큼의 자기력이 생겨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겁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자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길까? 저 자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길까? 이거 잡아당기면 자기력 생긴다며.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력 어느 방향? 무조건 움직이는 물체가 운동을 못하게 하는 됐어? 이 방향으로 자기력이 저만큼의 세로 생기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막대를 잡아당길 때 생기는 전압은 브라보로 구하라. 그래서 그랬을 때 생기는 자기력은 무조건 막대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기고 그 크기는 R분의 B제곱 L제곱 V만큼 생긴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납득이 돼? 하겠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 유도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135페이지에 전자기 유도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게 생기는지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할게요. 10분만 끊었다가 좀. 네, 이거 끊었다가 볼게요.